간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먼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1월의 첫 거래였죠. 미국 증시는요. 일단 마감 상황 전체적으로 좀 하락 우위였습니다. 다우지수가 0.24% 내렸고요. 앞에 또 S자가 빠졌네요. S&P 500이 0.41%, 나스닥 지수가 0.9%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시장에서 호재는 악재입니다.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서 긴축 공포를 키웠다라고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노동부에서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 좀 보니까 9월에 이제 채용 계획을 밝힌 채용 공고한 건수가 이제 1,072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전월에는 1,028만 건인데 전월도 사실은 1,005만 건에서 이게 상향 조정이 다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대비해서 훨씬 더 9월에 고용시장이 좀 좋았다. 뜨거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예상치가 한 975만 건에서 985만 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뜨겁게 나왔다라는 점이죠. 게다가 이 채용 공고, 요 구인 이직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가끔씩 이렇게 언급을 했던 이 지표라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부담을 느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10월 ISM 제조업 이 PMI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50.2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 50을 웃돌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국채금리 시장, 이게 채권 시장도 역시나 또 국채금리가 오르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왔겠죠. 그러면서 2년물 같은 경우에도 4.5까지 다시 올라섰고요. 10년물 금리도 4%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4%대로 복귀를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선배 또 관련해서 간밤 미국 증시 관련해서 네. 그럼 우리 이제 바로 월가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월가 이슈 보겠습니다. 국채금리 아직 정점 안 찍었다.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릭 라이더라고요. 블랙록의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글로벌 채권 최고 투자 책임자 CIO 인터뷰였는데요. 만기가 짧고 신용등급이 좋은 채권 위주로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기가 짧은 잔존 만기가 짧다는 말은 단기 채권이기도 하고 장기 채권인데 만기가 다 돼가는 그래서 만기 때까지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기 때까지 가져가도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은 우리 흔히 이제 듀레이션이 짧은이라고 얘기하는데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을 산다. 곧 만기가 될 거니 만기 때까지 들고 가서 그 쿠폰 금리만 계속 먹겠다라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신용등급이 좋은 채권은 투자 적격 채권만 산다는 거죠. 크레딧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투기 등급에 있는 채권은 손대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런 만기가 짧으면서 신용등급이 좋은 채권을 사기에 지금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 7%대 고정금리를 준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다가 만기 짧은 채권을 주로 사기 때문에 그 투자에 따른 위험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 테이킹도 굉장히 적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단기 국채, 만기가 짧은 단기 국채 같은 경우는 금리가 굉장히 섹시할 정도다 이런 용어를 썼어요. 20년 만에 최고의 매력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번 연준 FOMC 전망을 많이 물어봤겠죠. 당연히 기자들은. 그래서 이달에 75bp 인상한 이후에 계속 매파적인 목소리를 낼 것 같다. 그러나 12월부터 인상폭은 줄이고 내년 봄이 되면 인상을 중단할 것 같다. 다만 전략적으로 목소리는 매파적으로 낼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줘야 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급등하기는 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목소리만 매파적으로 낼 거다. 다만 내년 봄에 금리 인상은 중단하겠지만 내년 중에는 적어도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정점을 안 찍었다는 말은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의 이제 꼭지에 와 있는데 쉽게 밑으로 많이 빠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밤에 요것도 좀 재미있는 얘기, 해프닝 같은 건데 이것 때문에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푹 빠진 적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달러 인덱스 조금 올라갔습니다만은 장중에 축 하고 추락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라드 번스타인이라고요. 이거는 기사가 안 나왔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기사가 안 나왔는데 이코노미스트의 그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 이제 회자되면서 트위터상에 회자되고 있는 내용인데 제라드 번스타인이라고 백악관 경제자문위원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 부통령 자문역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팟캐스트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를 얘기했어요. 추가적인 얘기는 안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연준의 통화정책 피봇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멘트를 했어요. 이 백악관에 있는 고위 인사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뭐 추가적인 얘기를 물어보니까 얘가 대답을 안 했어요. 실언을 자기가 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한마디가 나온 거예요. 이 한마디를 직접 들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트위터에 이 내용을 지금 퍼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12월에부터 금리 인상 폭을 줄일 거다. 라는 어떤 피봇, 그걸 피봇이라고 본다면 연준 피봇이 사실상 중간 선거 앞둔 정치적 부담을 느낀 바이든과 사정 교감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멘트가 하나 나오자마자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폭락을 했어요. 차트를 한번 간밤에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차트는 잘 안 갖고 왔는데 빠졌다가 다시 원점을 찾았어요. 제자리. 한 2분, 3분 만에 제자리 찾긴 했는데 약간 해프닝이었다라는 거죠. 이 번스타인이 지난주에 3분기 GDP 2.6% 나왔을 때 역시 인터뷰를 또 했었거든요. 그때는 미국 경제 성장 모멘텀이 확실히 좋다. 우리 경기 침체와는 거리가 여전히 멀다라고 얘기했고요. 다만 연준의 통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서 주택 시장은 냉각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과 소비 지출은 여전히 강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오늘 발언한 내용 자체는 뭔가 좀 그 숨어 있는 그 1cm를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고만 그러게, 그런 왜 어떤 그랬을까?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간밤에 마이클 게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도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이번 FMC 때 12월 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시킬 걸, 속도 조절할 여지를 이미 열어둘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만약에 파월이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준다면 더더욱 그 바이든 대통령의 외압 또는 사정 교감의 어떤 설득력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멘트여서 제가 좀 소개해봤습니다. 네. 뭐 언론사 기사에는 나오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좀 뽑아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나 요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갖고 온 뉴스인데요. 네. 뉴요크 연봉 공개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뉴욕시가 자체적으로 시의회가 오늘부터 이제 작년에 법안을 통과시켰고 오늘부터 급여 공개법 정확하게 영문 표기법은 급여 투명성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급여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당장 오늘부터 이제 미국은 시행되는 거죠. 뉴욕시만 직원 4명 이상을 둔 모든 기업들은 채용이나 내부 승진이나 정근 시킬 때 공고를 낼 때 해당 직급의 또 직책의 최저임금 최고임금 구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직종의 연봉이 얼마인지가 다 공개된다는 거죠. 미국도. 그래서 이제 요 사례로 오늘 언론사에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JP 모건 CEO는 정확한 연봉이 3,4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88억 원. 메이시스 백화점 판매원은 5만에서 8만 달러. 이거는 이제 매장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연봉이 7천만 원에서 우리 돈으로 1억 1,300만 원. 물가가 워낙 높아요. 이 정도면 낮은 거예요, 소득이 미국은. 되게 높아 보여가지고. 회계사들은 15에서 43만 달러. 이것도 이제 업무에 따라 좀 다릅니다. 한 2억 정도에서 6억까지 이렇게 연봉이 간다. 이게 모든 직종, 모든 직급, 또 심지어는 기업마다 다 공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큰 이슈가 될 수, 제가 보기에는 판도라의 상자 뚜껑이 열리면 이게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지금 초비상 상태에 빠졌고요. 만약에 자기 연봉이 까져서 자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하고 연봉이 공개된다면 그러니까. 임금 불만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요. 인건비가 올라가고 구인난에 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임금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뉴욕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 법안은 뉴욕시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뉴욕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원격 근로자를 뽑겠다라고 채용 공고를 지금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뉴욕에 살지 않는 사람은 채용 공고 낼 때는 공개를 안 해도 되니까. 야,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다른 시나 다른 주로 퍼질 것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고액 연봉자들이 몰려 있는,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이 있기 때문에요. 뉴욕에서 연봉 공개한다. 이거는 미국 경제에 나중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그러게.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 어떤 여파를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재밌는 이슈였습니다. 네.